점진적으로 올려서 마지막으로 105km인가요? 네. 근데 전력 반도체로 가게 되면 더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요. 자격 시험에 떨어지면 보따리 싸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학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공학프레소의 김채림. 곽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공학프레소의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을 맞아서 한국공학칼림원의 대표 얼굴이신 윤희준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회장님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공학칼림원 회장을 맡고 있는 윤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회장님을 처음 뵙는데요. 네.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페이스북 친구잖아요. 그렇죠. 친구여서 그런데 며칠 전에 제 글에 좋아요도 눌러주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활발하게 SNS를 하시는 이유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이제 보직을 맡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에너지공대 총장도 하고 학교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같이 우리 학생들, 교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거가 참 효율적으로 좋은 일이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공학칼림원 회장이 돼서도 공학칼림원 안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대중들한테도 알리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회장님 인스타그램에 재밌는 사진과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105kg 바벨 백스쿼트 10회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회장님만의 자기관리 비법이나 건강관리 비법이 그게 이제 제가 PT 받을 때예요. 그 몸에 수술을 받은 게 있었어요. 수술 받기 전부터 체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PT를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받았죠. 우리 PT 트레이너가 아주 거의 고문가 정도 수준이에요. 저한테 자꾸 이제 그 웨이트를 올리는 거를 시도를 해서 야금야금 올리더라고요. 점진적으로 올려서 마지막으로 딱 105kg인가요?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트레이너가. 영상을 남기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남겼고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죠. 회장님 혹시 케이크 어떤 의미로 저희가 골랐는지 아세요? 함께 나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 하나만 갖고 왔잖아요. 정원 씨 왜 두 개 더 준비해야죠? 센스가 넘치시는데요. 그것도 맞는데 이 케이크도 자세히 보면은 켜켜이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회장님의 업적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 싶어서 준비했는데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마음에 든다면 한 입 떠주시죠. 한 입만 먹어도 두 입 세 입 드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티라미수 맛있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학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합물 반도체와 마이크로 LED 이렇게가 주요 공학적 업적인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 본인만의 주요 공학 업적을 좀 소개시켜 주신다면요. 워낙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분야가 워낙 크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화물 반도체 분야는 좀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 분야인데 꼭 없어서는 안 된 분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서 빛이 나온다. 상당히 고주파의 통신으로 간다. 그러면 실리콘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주 특수한 분야, 예를 들어서 우주, 항공, 군사 이런 데는 화물 반도체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쓰고 있는 전기가 이제 송전망이라는 거로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손쉽게 그냥 전기 플러그 꽂아서 쓰고 있는데 실리콘으로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낮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전력 반도체라는 거가 많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라는 화물 반도체가 들어가서 효율을 올려야 되는 거가 중요한 목적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기차 많이 요새 다 아시죠? 전기차 온호입니다. 네네, 그래요? 네. 전기차가 결국 배터리를 써서 모터를 돌려서 구동을 하는 건데 거기 들어가는 게 또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제 실리콘 반도체로 하게 되면은 거리가 짧아요. 근데 전력 반도체로 가게 되면 더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전기를 쓰는 모든 기기의 효율을 올리는 쪽으로 전력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화물 반도체라는 분야가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회장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회장님은 정말 켜켜이 업적도 쌓아오시고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케이크처럼요. 화합물 반도체 말고도 마이크로 LED 분야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요 케이크를 보시면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크림 이런 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잖아요. 화물 반도체 공정이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다른 조성의 물질을 겹겹이 이렇게 쌓아요. 전극을 붙이고 하면은 그게 레이저가 되기도 하고 LED가 되기도 하고 화물 반도체 전자 소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지금 전공 박사학위 논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골랐네요, 저희가. 점점 이제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LED가 큰 사이즈였다가 점점 작은 사이즈로 가서 마이크로 LED라는 게 됐거든요. 이게 점점 작아지면 작은 거를 이렇게 갖다가 어셈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어셈블리를 하는 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프로세스가 되니까 이게 대면적화 되기 위해서는 LED를 작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값싸게 올리는 그런 혁신적인 공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허를 낸 게 뭐냐면 마치 눈송이도 굉장히 작은 눈 알갱이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대면적을 가는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LED 플레이크를 만드는 그런 공정을 저희가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상용화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이 산업이 발전되면 저희가 고안한 기술로 한꺼번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대면적을 구성하는 기술이 언젠가는 꽃을 피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업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그 자부심과 애정이 막 느껴졌어요. 그게 뭐 결국은 기술 하는 사람들의 자부심 아니겠어요? 내가 만든 기술이 진짜 세상에 뭔가 들어가서 기여를 하고 있다. 네. 제 기술이 좋은 학술지에 채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일단 거기서 1차적인 희열은 느끼죠. 네, 그리고 그 기술이 특허로 나한테 권리가 인정이 됐고 네. 그 맛에 사실은 또 계속 연구 개발하는 거고요. 네, 네. 그럼 회장님께서는 왜 이 분야를 공부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제가 유학을 나갈 때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 전공한 교수님이 없으셨어요. 왜 아직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실까? 나는 내가 나가서 그런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와서 내가 한국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반도체를 택했죠. 요즘은 그런데 트렌드가 또 재료공학부에 많은 학생들이 반도체를 전공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화물 반도체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조금 뿌듯해요. 많은 사람들이 화물 반도체 쪽을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로 바꾼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손은 누가 지키냐? 꾸준히 화물 반도체 쪽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려면 어떤 점들이 좀 더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메모리 쪽은 잘하고 있는데 반도체 전체 시장을 보면 메모리는 또 사실 또 일부분이에요. 파운더리라는 그런 큰 분야가 있는 거죠. 근데 파운더리는 대만의 TSMC가 제일 잘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한참 뒤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AI 관련된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잘하는 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젊은 분들이 반도체 설계, 창의적인 아이디어 갖고 남들이 안 하고 있는 새로운 설계를 집어넣어서 야심찬 젠슨 황 같은 일을 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박사 유학 생활도 이제 해외에서 하셨다 보니까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유학생 생활하면서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그 경쟁이 심한 대학교에서 제가 박사를 했거든요. MIT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격 시험에 떨어지면 보따리 싸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선배들, 동료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자격 시험에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랑스럽게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하고 다시 돌아갔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 외롭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가족하고 다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한림원의 또 대표직을 맡고 계세요.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예, 공학 한림원이 올해 30주년 됩니다. 우리 초대 회장님들, 그때 창립 멤버들 지난 30년 동안 그분들의 어떤 기여가 대단했다고 봅니다. 우리 공학 한림원이 처음에 디자인될 때 굉장히 아주 잘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공학이라는 분야가 결국은 공학에 연구를 하시는 분하고 공학을 실제로 적용해서 산업을 일구시는 분, 이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학 한림원의 이제 정관을 만들 때 공학 한림원 정회원은 300명으로 한다. 그 중에 반은 학계에서, 반은 산업계와 연구계에서. 자연스럽게 학계에 연구하는 분하고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서 의견도 나누고 우리 같이
한국 산업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새로운 정책도 제안해서 정부한테 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스킴으로 이걸 짜놨어요. 네, 그때부터 지산학연의 협력을 만들어 오신 거네요. 네. 처음부터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네. 저희가 회장님 인스타그램을 열렬하게 챙겨보고 있거든요. 네, 네. 사전조사 많이 하셨군요. 이제 최근에 한미, 한일, 한중, 한인 등 32개국 한림원 회장님들과 만나서 회의도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나라별로 공학 한림원이 어떻게 다른지와 이제 한국 공학 한림원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그런 전통이 좀 다르니까 구성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해방 이후에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빨리 시켜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많은 그 공학인들이 국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뜻을 한 군데 모으는 형태로 공학 한림원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그분들의 어떤 그 뜻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져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한림원의 산하 단체인 차세대 공학 리더 예스 이 친구들이 사실 미래의 공학을 또 이끌어 나갈 친구들이잖아요. 저희가 바로 그 예스 출신의 이음 기자단인데 그 예스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사실은 회장 되기 전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예스라는 게 있는 거는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근데 예스의 히스토리가 그렇게 오래됐고 예스 누적 회원이 1000명을 이미 넘었고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회원도 있고 창업을 한 회원도 있고 이렇게 MC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계각층에 벌써 활동을 하시는 자랑스러운 회원들이 계시다. 이게 참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예스 회원들을 어떻게 더 발굴하고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차세대 공학 리더를 키우는 데 기여를 하느냐. 이게 이제 제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새로 아이디어 낸 거가 원로 회원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경험이 있죠. 그분들의 경험담을 우리가 아카이브해서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아카이브로 남기는 것들을 우리 예스 회원들이 직접 하면 이분들의 어떤 경험담을 직접 전수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예스 회원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우리나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중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음 기자단이 탄생을 했고 또 오늘 공학프레소 1편을 마무리했는데 정원 씨 어떠셨어요? 떨렸어요. 저는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 석사 과정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 말씀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제 대학원 생활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회장님 덕분에 저희도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커피도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